안녕하세요, 코드덩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게임은 잠수함이 해저 탐험을 하는 게임이에요. 해저 속에 수많은 이 암벽들이 있습니다. 이 암벽을 부딪히지 않고 통과를 해야 하는 게임이에요. 플러피 게임과 비슷합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게 되면 이 잠수함은 바다로 가라앉아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스페이스 키를 눌러서 이 잠수함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해저 암반들은 복제하기 기능으로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벽에 부딪히면 게임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해저 게임을 한번 같이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해저 암반으로 쓸 모양은, 자, 모양에 제가 다양한 종류의 암반을 넣어뒀어요. 이 암반은 엔트리에 있는 암반을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한 가지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환경에 보시면 이렇게 바위 장애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바위 장애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오시고요. 바위 장애물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아래쪽에 두고 하나는 위쪽에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제 좀 높게, 낮게 해서 조금씩 위치를 바꿔가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바위 장애물부터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이 장애물 코딩은 복제하기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자, 먼저 원본은 숨겨두고 그리고 복제본을 계속해서 만들어줄 겁니다. 너무 빨리 만들어지지 않도록 초기다리기를 줄 건데요. 초기다리기는 무작위수를 사용해 줄게요. 자, 저는 1.5에서 3, 4의 정도로 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 초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변경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복제본이 처음 생성되었을 때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화면 오른쪽 끝에서 시작해서 갈 수 있도록 오른쪽 끝 위치를 정해줄게요. 자, X축 좌표값의 위치를, 자, 저는 넉넉 잡아서 한 400 정도의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오브젝트 크기가 저는 이제 꽤 큰 바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바위들을 감안해서 넉넉하게 사이즈를 잡아준 거고요. 자, 그리고 모양이, 자, 저는 총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랜덤 모양으로 모양도 정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부터 6번까지 모양에서 랜덤으로 정해주고요. 그리고 모양 보이기로 복제본이 나타나도록 만들어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복제본이 왼쪽 벽에 닿을 때까지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이때는 큰 사이즈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X좌표값을 활용해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X좌표값이 약 마이너스 한 400 정도보다 더 작아진다면 저는 좌표값을, 지금 현재 저는 바위 장애물로 되어 있어요. 바위 장애물의 좌표값이 마이너스 400보다 작아지는 시점까지 저는 계속 X좌표를 왼쪽으로 이동시킬 겁니다. 마이너스 2 정도의 속도로 이동하겠습니다. 왼쪽 벽에 닿으면 이 복제본이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복제본을 삭제시켜 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복제가 돼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속도라든지 복제되는 간격도 한번 조정을 해보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저는 잠수함에 닿으면 게임 종료 신호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이동하면서 잠수함에 닿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만약 잠수함 1에 닿았다면 그때는 게임 종료라는 신호를 보내줄 겁니다. 자, 이제 잠수함 코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잠수함은 저희가 스페이스 키를 누르지 않으면 아래쪽으로 계속 떨어지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서 띄워 올려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먼저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계속 Y좌표 값을 활용해서 아래쪽으로 떨어뜨려 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한 0.1씩 떨어지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서서히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마이너스 1로 조금 더 빠르게 볼게요.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다가 만약 아래쪽 벽에 닿으면 그때는 게임이 종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게임 종료 신호를 보내줄 거예요. 자, 이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 띄워 올려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 Y좌표값 이 부분이 계속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변수를 사용해서 바꿔줄 수 있겠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줄 거예요. 자, 플레이어 가속도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그래서 이 변수 값을 가지고
y좌표 값을 조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를 저희는 자동으로 계속 아래쪽으로 떨어지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0.1씩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 가속도라는 변수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가속도가 붙어서 떨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점점 빠르게 떨어집니다. 자, 이제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띄워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자, 스페이스 키를 누르게 되면 띄워 올려주는 거는 바로 이 가속도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값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가서 자, 이제는 자, 특정 값으로 정하기를 사용해서 하나의 값으로 정해줄 거예요. 위쪽으로 띄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양수 값이 돼야 되겠죠? 좀 부드럽게 띄워 올리기 위해서 조금 작은 값으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스페이스 키를 이렇게 누를 때마다 띄워 올릴 수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어 코딩까지 끝났고요. 그리고 변수는 숨겨주겠습니다. 게임 종료 신호를 받으면 저는 게임 종료라는 이 글상자가 뜨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게임 종료 코딩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는 숨겨뒀다가 저희는 게임 종료 신호를 받게 되면 그때 모양이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모든 코드를 멈춰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저 탐험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위에 부딪히면 게임 종료 메시지가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져도 게임 종료 메시지가 뜹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저 탐험 게임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전에 새가 기둥을 통과하는 플러피 게임을 이렇게 해저 탐험으로 주제를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해저 탐험 게임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게임에 여러분만의 재미난 요소를 한번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